네, 오늘의 이슈앤토크입니다. 이슈 첫 번째가요. 기관 러브콜. 러브 좋습니다. 코스피 시장이 1930선에 안착 성공을 하긴 했는데 기관이 조금 아쉽긴 아쉽지만 종목별 강한 장세가 이루어졌는데요. 그 안에 전략을 뭘 봐야 되는지, 추가 상승 모멘텀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슈 두 번째입니다. 코스닥이 드디어 꺾여 하더니 새벽을 울리는 것 같습니다. 560선을 아까 말씀드렸던 만큼 5년 내 최고치 부분을 오면서 강한 상승세가 왔는데요. 이 중에 가장 눈에 떴던 테마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테마하면 솔깃해지죠. 창투사 종목군들의 강한 상승을 가져왔습니다. 그 배경에 무엇이 있는지 잠시 뒤에 살펴보겠습니다. 네, 이슈 세 번째입니다. STX그룹주가 산업은행 지원 가능성이 언급이 되면서 그 기대면 일제히 급등을 했는데요. 사실 STX그룹주 같은 경우 이제 진정 국면에서 가격 매력은 충분히 있단 말이죠. 과연 따라가도 될 수 있을지 아니면 아예 쳐다보지 말고 다른 종목으로 봐야 되는지 잠시 뒤에 보유하고 계신 분들의 의견 속에서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 같은 경우는 전반적으로 이제 4월 달을 또 마무리 지는 월말 효과라는 핑계까지 될 수 있는 시점에서 투신권을 중심으로 기관계의 매수세가 좀 더 강화되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방어 차원을 벗어나서 상승 모멘텀 종목별도 들어왔던 것 같은데요. 오늘장 김용준 멘토 어떻게 보셨어요? 최근에 이제 기관이 주도를 하고 있는데 오늘 참 종목들 흐름이 좋았어요. 일단은 지금 이제 계속적으로 말씀드렸던 부분이 뭐였냐면 지수의 하단을 좀 볼 때 어디를 봐야 되느냐. 그 하단이 크게 이탈할 거냐 말 거냐라는 얘기를 했었을 때 일단 1900 정도는 굉장히 중요한 지지선이라고 일단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일단 1900 지지가 좀 확인되면서 오늘은 장의 특징이 한마디로 말씀드려갖고 외국인이 샀다가 아닙니다. 외국인이 샀다가 아니고 외국인이 매도 규모를 줄였고 그렇죠. 그리고 나서 기관이 샀다죠.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기관이 매수하는 종목들이 그래도 좀 탄력이 좋은 거죠. 전체적으로.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큰 특징은 뭐냐면 워낙 낙폭이 많았어요. 사실은 종합주가에서 1900이지만 개별 대형주 기준으로는 1500도 안 되는 종목들이 엄청나게 많았었죠. 속출했죠. 근데 오늘은 그 종목들을 중심으로 강한 반등이 나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워낙 낙폭이 컸던 뭐 최근에 항공주라든지 아니면 뭐 관련 종목들, 뭐 두산 관련주 등 뭐 이런 것들이 이제 큰 폭의 낙폭이 있었는데 이 부분이 강하게 돌아와서 결국 이거는 심리적으로 안정을 시켜줄 수 있는 바닥의 반발 매수세가 형성되면서 종목별 거의 저점권에 근접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은 시장이 위험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것들을 역으로 반전시켜주는 부분이라고 좀 보기 때문에 일단 오늘 시장의 흐름은 굉장히 긍정적이라고 일단 보이고요. 바닥권에 있는 종목들 추가적으로 순환성 매수세에 유입될 걸로 판단이 됩니다. 네, 그래요. 오늘 장을 보면서요. 저는 유가증권 시장을 보면서 이런 생각했어요. 이거 유가증권 시장 아닌 것 같다. 아니 대형주가 점점 잡주가 돼가더라고요. 네. 참 무슨 급등을 가질 않나. 상한가 들어가고요. 점 하한가 맞고요. 도대체 코스닥으로 갈까요? 그냥 둘이 어떻게 할까요? 코스피닥 할까요? 코스피닥? 코스피닥이요? 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도대체? 근데 일단 지금 제가 볼 때 제일 문제가 그 펀드 매니저들의 문제입니다. 이제 펀드 매니저들이 워낙 젊은 친구들이 약세장을 겪어보질 못하니까 빠지면 뒤도 안 돌아보고 끝까지 밀어버리고요. 그렇죠. 올릴 때도 또 사야 되니까 또 끝까지 밀어버리고. 정말 무식하게 올리고 그러니까요. 그래서 펀드 매니저들이 조금 좀 자제를 좀 해야 되는데 펀드 매니저들이 너무 내동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구나. 내동매매 하지 맙시다, 여러분. 네. 자, 그럼 정대면 또 오늘장 그래도 참 의미를 부여할 게 좀 많았어요. 오늘장 어떻게 보셨습니까? 뭐 오늘장 다행히도 지수가 좀 반등이 나와줬고 그리고 국내외 뭐 IT 관련 업종들이 실적치 예상 실적치보다 좀 잘 나오면서 또 그 실적 관련된 종목들이 또 올라왔고요. 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동안에 많이 빠져있던 낙폭 과대주인 운수창고라든가 조선업 그리고 뭐 항공 이런 관련 종목들이 저가 매수 이익으로 인해서 반등이 나오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니 오늘요 항공주 보면서요 정대면 또 얘기했으니까 저는 오늘 완전 비행기 가길 바랬거든요. 빵 그냥 한번 그냥 속 시원하게 상한가 한번 빵 가지고 바랬는데 그럼 앞에서 말씀 운수창고나 조선 건설들 뭐 항공주들 상승 모멘텀 이제 추가적으로 갈 수 있다라고 보세요. 오늘 보면 희망을 좀 보셨습니까? 오늘 같은 경우는 뭐 이제 그 1분기 실적 악재가 이미 다 나왔기 때문에 악재에 대한 노출에 대한 2분기 실적 기대감이겠죠. 그 기대감과 또 유럽 중앙은행에서 ECB에서 뭐 이제 그 금리 인하라는 기대감이 실려 나오면서 거기에 따른 유동성에 따른 자금들이
아무래도 그 낙폭과대인 종목들로 유입이 되지 않았나. 네. 그리고 소재와 산업재 섹터 속으로 좀 매수가 유입이 되지 않았나라고 싶습니다. 그래서 앞으로까지 아직까지는 조금 관망세를 유지하고 달리는 말에 눌림목에서 좀 매수를 해야 된다는 관점을 유지하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래도 다행인 건 이 1분기 실적의 마무리 절정 같은 경우는 이제 삼성전자가 가장 마무리를 진다라는 얘기도 과언이 아닌 것 같은데요. 또다시 마녀의 심술이 부러질까도 해결을 해봐야 되는데 그 전에 앞서서 오늘 참 IT 관련주들의 실적이 양호하게 나타났습니다. 미은홀이었던 LG전자 그리고 공룡 게임에서 승자가 됐던 치킨 게임에서 승자가 완벽하게 된 SK 하이닉스 두 종목이 오늘장 상승에 힘을 좀 실어줬다고 해도 분명히 과언은 아닙니다. 시장의 희망을 다시 한번 볼 수 있는 불씨였던 것 같은데요. 구체적으로 이들이 애플과 비교해 봤을 때 어떤 발표를 했고 그다음에 향후 전망을 두 분 다 정전자 참 좋게 보셨는데요.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는지 김영준 멘토. 네. 네. 일단 뭐 LG전자는 딴 얘기는 할 건 없을 것 같고요. 결국 이제 이제 LG전자의 가장 핵심은 스마트폰, 그러니까 그 핸드폰 사업부가 사냐 못 사냐의 얘기입니다. 근데 이제 그 LG전자의 가장 문제가 됐던 부분이 결국 그거였죠. 스마트폰이라는 시장을 잘못 분석하고 삼성보다 진출 시기가 1년이 늦어지면서 상당히 오랫동안 고통 구간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최근에 이제 지폰이라는 거를 필두로 해서 지금 상당히 이제 그 스마트폰 쪽에서 관련 쪽에서 이제 크게 치고 나오면서 분기당 지금 판매 대수 1,000만 대 넘어간 게 이제 거의 최초라고 그러네요. 그래서 그거와 맞물리면서 핸드폰 사업부 쪽에서만 영업이익이 1,300억 정도 나왔다. 결국 LG전자라는 주가는 핸드폰 사업부가 사냐 못 사냐의 결정인 건데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고 일단 지금은 완벽한 그 3위 업체를 볼 수는 없는데요. 삼성전자, 애플 그리고 그 다음에는 지금 최근에 이제 중국 업체들과 막 충돌이 있는데 요 정도 상황에서 올해 예상되는 숫자가 4,500만 대 정도 스마트폰 기준으로 그렇다면 아마 3위 진입이 가능할 걸로 일단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한다면 LG전자가 좀 굳히기가 들어갈 가능성이 있고 그렇다면 향후 이쪽 관련된 종목은 일단은 조금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시각이 좀 열리지 않았나 좀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이제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결국은 이제 디램 가격인데 네. SK 하이닉스는 결국은 이제 그 삼성전자가 달라진 게 예전에는 삼성전자가 같이 움직였지만 요즘은 달라진 게 이제 삼성전자는 반도체 업체가 아닙니다. 그건 세트 업체고요. SK 하이닉스만이 지금 반도체 업체죠. 그렇죠. 그래서 반도체 시황에 따라서 많이 좌우되는데 결국 이제 그 하이닉스가 좀 성공을 했던 부분의 가장 큰 거는 결국은 PC 부분의 비중을 좀 줄이고 모바일 쪽의 디램 쪽의 부분을 좀 확대하면서 구조 개선이 좀 됐다라는 것은 긍정적인 요소입니다. 근데 제가 지금 하이닉스를 우려하는 건 딱 한 가지 부분이 있습니다. 워낙 장비들이 노후화돼서 이거 교체 비용들이 상당하거든요. 근데 삼성전자는 많은 돈을 갖고서 그동안 계속 교체를 해나왔지만 SK 하이닉스는 교체 이제 본격적으로 돈을 벌기 시작하면 이제 교체가 들어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SK 하이닉스를 당장은 긍정적으로 보기는 좀 어렵다. 요번 한 분기에서 이익이 났다고 해서 크게 긍정적으로 보기는 어렵다. 물론 이제 향후 IT 종목에서 두 종목들이 괜찮게 움직일 걸로는 예상이 되지만 그러나 그러한 문제들 때문에 일단은 오늘 같은 경우 실적이 긍정적으로 나왔음에도 주가가 제대로 반영을 못했고 그리고 최근에 다른 종목에 비해서 IT 종목들은 좀 레벨업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거에 복합적인 부분이 좀 작용하지 않았나 좀 판단이 됩니다. 그래요?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그러면 일회성 비용 자체가 좀 증가될 수 있겠네요. 그러면 실적 자체가 좀 이끌어가기가 쉽지 않을 수 그렇겠죠. 있어요. 아무래도 이제 돈을 벌면 벌수록 좀 시설 투자를 좀 해야 됩니다. 지금 SK. 그래야죠. 예. 그래서 지금 그 SK 하이닉스가 그동안은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돈이 없어서 못한 거고요. 네. 이제는 돈이 좀 생기면 좀 해서 좀 장비를 좀 교체를 하면은 좀 길게 보는 안목에서 괜찮겠지만 이런 부분들이 당분간 있기 때문에 그래서 투자 단계가 조금 더 진행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부분은 참고를 하실 필요가 좀 있습니다. 그렇군요. 너무 공격 앞으로는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일부적인 눌림, 그다음에 국민주다 보니까 급락 쇼크도 조금 살짝은 피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네요. 예. 그래요. 오늘 정대희 멘토한테 제가 얘기하게 되면 제가 갑자기 딱 그 생각이 들었어요. LG전자 얘기하니까요. 승천팀이랑 함께 하지? 그러면 멘토랑 함께 투자하지.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된다? 우리 모두 다 성공하지. 그래요. 급했어요. 네. 정대희 멘토 그만큼 이렇게 LG전자가 이슈가 되고 있어요. 예. 제가 그냥 그나마 광고를 할 수가 없어서 했는데요. 예. 네. 정대희 멘토
LG전자 그만큼 이렇게 매력이 있다고 보십니까? 오늘 내용 봤을 때? 예, 전 상당히 매력이 있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네. 그 이제 그 기존에 투지폰이었을 때는 항상 뭐 SK라든가 KT 그 기존의 휴대폰 판매 업체로부터 항상 그 이미지 쇄신이 엄청 힘들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 스마트폰 시대로 넘어오면서 네. 지금 요번에 실적치를 봐도 그 LG전자의 휴대폰 판매량 중에서 그 스마트폰 판매량이 약 64% 사상 최다라고 나왔거든요. 네. 거기다가 이제 LTE급으로 넘어가면서 지금 G폰이라고 하는 그 폰의 판매 수량도 점점 늘어나고 있고 또 3G 폰에서도 L 시리즈죠. 예, L 시리즈 폰에 대한 수요가 점진적으로 또 해외에서도 좀 수주가 많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좀 긍정적으로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뭐 후위 팀이 아니라 선두 주자로 충분히 나설 때가 됐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요? 그러면 아까 김용준 멘토 같은 경우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이제는 장비 교체 비용 부분에 대해서 순간적인 일회성 비용 증가 부분이 있을 수 있다. 그건 염두에 두자라고 하는데 그 의견은 좀 동의하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이제 매출이 증가되고 있고 또 예전에 예전에 하이닉스가 아니라 지금은 이제 뒤에 빵빵한 SK 그룹이 있기 그렇죠. 때문에 그 비용 문제에서도 원활하게 자금이라든가 이런 게 어렵지 않고 충분하게 만약에 시설을 투자해야 되면 투자해야겠죠. 투자한다는 거는 앞으로 더 많은 매출과 더 많은 그 기업의 성장 가치가 판단되면 투자할 때 확실하게 투자해서 지금의 이 반도체가 다시 이렇게 살아난 사이클이 5년에서 뭐 6년 사이에 온다고 하는데 요때 한번 바짝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그 문제는 별로 저는 크게 뭐 지장 없을 거라고 판단됩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두 분 다 이제 LG전자 그리고 SK 하이닉스 부분에 대해 긍정적인 부분이었지만 저희가 좀 잊지 말고 가져가야 될 것은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신규적인 시장의 트렌드를 따라가려면 교체 비용 부분이 일회성으로 발생될 수 있다. 그것이 실적에 좀 악영향을 줄 수 있는데 오히려 그 생각엔 저는 순간 저평가 매력, 가격 주가의 낮은 가격을 통해서 눌림목 매수도 괜찮지 않나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다음 이슈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가장 핫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드디어 개인 투자자가 가장 많이 들어갔지만 이런 지수의 사상 최고치가 나옴에도 불구하고 최근에는 개인 투자자가 없고 외국인과 기관들의 잔치만 될 수밖에 없는 코스닥이었는데요. 그래도 우리 또 영리하고 매매가 좋으신 투자자분들은 코스닥에 집중력을 좀 가져가고 있습니다. 4월째 강세를 가지고 가면서 오늘 560선을 돌파했습니다. 코스닥 주요 이슈 내용 어떤 것이 있었는지 정대희 멘토 좀 살펴주시죠. 예, 뭐 주요 이슈로는 코스닥 최근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셀트리온의 급락 거기에 따른 투자 심리가 좀 위축이 됐었고 그거에 따라서 다른 뭐 기존에 가고 있던 IT 부품 업체들이 좀 상당히 잘 가는 모습들이 나왔습니다. 뭐 최근에 갤럭시4 이제 내일이죠. 내일 출시 기대감 때문에 휴대폰 부품 관련주들이 상당히 좋은 움직임이 나왔었고요. 그 오늘 같은 장 같은 경우는 뭐 셀트리온의 그 사태가 좀 진정이 되면서 다시 투자 심리가 회복이 되면서 코스닥이 상당히 좋은 모습이 나왔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코스닥 같은 경우에 전반적으로 중소기업 육성 정책 때문에 또다시 좀 반끝하는 내용들도 있었거든요. 예. 테마군을 형성할 것으로 보십니까? 저는 테마군을 좀 형성한다고 해도 그 테마군들은 좀 안 건드셨으면 좋겠고요. 아하, 쳐다도 보지 말자. 예, 원래 테마 종목 자체는 여러분들 개인 투자자들이 하기에는 상당히 좀 껄끄럽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군요. 김영준 멘토, 그 오늘 코스닥이 참 긍정적인 부분은 있었어요. 네. 그 부분은 하나 정도를 좀 짚어주신다라면 네. 어떤 부분일까요? 일단 저도 이제 셀트리온 쪽을 좀 얘기하고 싶어요. 사실은 이제 저희가 월요일날 방송을 좀 봤는데 네. 많이 흥분하셨더라고요. 방송에 네. 나오신 분이. 근데 왜 그러신지는 알겠어요. 왜 그러신지는 알겠고 저도 사실 좀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특히나 이제 투자하신 분들한테는 상당히 지금 피해를 줬고 정말 기업이 그러면 안 되는 건데 요번에 좀 문제가 됐던 부분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코스닥 기업들이 전반적으로 셀트리온 사태 이후 모든 거에 대해서 관련 기업에 대한 부정적 시각들이 순간적으로 팽배했었던 거죠. 불신이 어마어마했죠. 근데 일단은 아무리 이렇다 하더라도 그게 어쨌든 간에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1위 종목이었던 거고요. 그리고 제가 봐도 지나치게 과도하게 과매도가 나왔기 때문에 반등을 시켜주면서 일단은 추가적인 하락을 저지했다는 거. 그리고 만약에 이게 지금 2만 원 이하로까지 밀렸으면은 아마 이제 대주주 담보대출에 관련된 부분까지 언급이 되면서
잘못하면 그 좋은 분위기를 형성했던 중소기업들의 찬물을 끼얹을 수 있었던 사태였었습니다. 네. 굉장히 위험한 사태였었는데 일단 진정시켜놨고 그리고 오늘 이제 상한가로 갔는데 오늘 상한가로 갔다 안 갔다가 중요한 건 아닙니다. 일단은 투자 심리를 안정시켜서 다른 좋은 종목들이 움직일 수 있는 여건의 환경을 만들어줬기 때문에 오늘 그래도 코스닥 종목들이 전반적으로 이제 분위기가 살고 심리가 살면서 이제 올라올 종목들이 차근차근 올라오는 그런 상태. 결국 이제 셀트리온 정도의 어떤 시가총액을 낼 수 있는 기업들이 몇 개가 탄생을 한다면 이런 사태가 문제가 안 될 건데 결국 이제 워낙 이제 그쪽의 비중이 컸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일단 심리적으로 안정을 좀 찾아주는 과정에서 나타났던 현상들. 그래서 그 부분은 일단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요. 그래서 이제 관련 종목들의 움직임들이 좀 안정적으로 됐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더 투자할 수 있는 환경들이 좋아졌다라는 거에 의미를 크게 부여하고 싶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요, 그런 투자 심리 안정 그래요. 셀트리온 자체 진짜 생방송이 정말 뭐 막방 방송 정도로 된다라면 정말 막 하고 싶을 정도로 저희 멘토들도 좀 흥분이 될 수밖에 좀 화가 많이 나는 현상이긴 했었는데요. 그래요. 투자 심리 안정된다는 부분은 좀 더 저도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코스닥에서 그래도 우리가 살펴봐야 할 부정적인 이미지가 조금 있었어요. 일단은 그 코스닥에서 오늘 좀 나타났던 현상들은 뭐냐면 그동안 방어주적 성격을 갖던 종목들은 전반적으로 좀 조정을 좀 받았던 거죠. 네.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이제 뭐 여행주라든지 이런 것들이 오늘 큰 폭으로 하락을 했던 것들이 사실은 미디어 관련주, 여행주 이런 것들은 그동안 투자 심리가 얼어붙을 때 역으로 상승을 했다면 오히려 이제 그 다른 종목들이 움직일 때 이쪽은 방어적 성격이 강하니까 오히려 좀 쉬어가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줬던 걸로 판단이 됩니다. 그러면 오늘 같은 경우는 조금 대안주 쪽으로 먼저 갔던 종목이 먼저 한숨 잠깐 달렸으니까 숨고르기 하기 위해서 물 한 모금 마시고 있다라고 봐도 될까요? 예, 일단은 대부분의 종목들이 다 그런 자세일 겁니다. 그렇군요. 아직까지는 그러면 전반적으로 아직 코스닥 자체가 완전히 투자 심리가 회복된 것은 아니지만요. 셀트리온 사태 이후에. 하지만 오늘의 모습을 봤을 때 건강하게 쉬어가고 있다. 그 속에서 코스닥의 지수가 사상 최고치를 만들어내고 있다는 것은 5년 부분이 있겠죠. 5년치 부분에 대비해서 상승 모멘트를 가져오는 건 앞으로도 긍정적으로 바라봐도 되겠죠. 김영준 멘토. 당연히 긍정적으로 바라보셔야죠. 지금이 어떻게 보면 자꾸 이제 많이 올라왔다고 그러는데 저는 아직 시작 단계라고 지금 보입니다. 코스닥은요? 예. 그리고 이제 지금 종목들이 좋은 종목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상당히 많고 준비가 돼 있는 종목들이 많은데 아직까지는 반신반의해가지고 이게 갈까 말까 하고 그러는데 이게 이제 완전히 확신이 드는 순간에는 주가는 저만큼 가 있겠죠. 그렇겠죠. 예. 그래서 지금 좋은 종목들은 지금 많이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코스닥에 집중하자라는 의견 같은데요. 정대희 멘토도 코스닥 쪽, 중소형주 쪽에 집중할 만하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예, 집중해도 될 것 같은데요. 워낙 코스닥 쪽에 그 테마 업종들이 많다 보니까 특히 오늘 같은 경우도 셀트리온을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예, 그런 부분들만 좀 제외하고 그 회사의 재무 구조라든가 그 성장성을 좀 보시고 매매하시면 코스닥 쪽 좀 긍정적인 시각으로 보셔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래요. 그러면요, 정대희 멘토 시장에 투자자들이 많이 익숙해져 있는 용어, 격언이라고 해야 될까요? 말 많고 탈 만한 것은 늘 맨날 고통이 따른다라고 하거든요. 이렇게 말 많고 탈 만한 종목은 아예 피해가는 게 좋다. 예, 아예 뭐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뭐 M&A라든가 뭐 지분 매각이라든가 이런 뉴스들이 말 많은 데는요 아예 피해 가십시오. 그냥 조용히 정상적으로 가는 종목들, 시장의 트렌드를 따라가셔야지 개별 이슈라든가 테마가 형성된 종목들을 따라가시면 결국 개인 투자자들은 좀 힘들어하는 장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너무 유혹이 많아서 못 피해가요. 개인 투자자들 입장에서. 그러면 정대희 멘토를 만나러 가면 될까요? 예, 저를 만나러 오시면 확실하게 그런 종목들은 절대 못하도록 제가 확실하게 해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매주 내일도 이제 그 장중에 서울경제TV 무료 방송을 공개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 오시면 확실하게 잡아드릴 테니까 오셔서 많은 시청 바라겠습니다. 그래요. 국민연금이 하반기 벤처캐피탈 부분에 대한 2천억 규모의 출자를 준비하고 있다라는 소식이 돌았는데요. 벌써 누가 알았던 것 같아요. 진짜 이것도 참 빠르게 올라오는 것 같은데 창업 투자 종목군들 일제히 상승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창투사 중에 긍정적으로 바라봐도 될까요? 근데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는 긍정적으로 좀 보고 있거든요. 관심 가져도 되겠습니까? 김현준 멘토?
일단 저도 내일 저 정대희 멘토 그 무방에 좀 참여를 해야 되겠네요. 저도 가야 될 것 같아요. 네. 가서 좀 많이 힘이 되도록 한번 좀 말씀을 좀 드릴 거고요. 지금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창투사들 이제 역사를 좀 생각을 해봐야 되거든요. 근데 예전에 이제 아주 2000년도 초반까지만 해도 벤처기업들 화랑기 때 창투사들이 엄청나게 투자를 해서 수익도 많이 냈고 손실도 많이 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코스닥이 잘못 어떤 원래 본연의 업무인 회사를 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자꾸 캐피탈 갭을 노린 투기판이 되다 보니까 그 당시에 이제 코스닥 기업들이 상당히 망가지면서 창투 회사들이 대부분 망가졌습니다. 일명 작전이다라고 예, 했었죠. 그렇죠. 그래서 그때 말도 안 되는 종목이 제가 기억하기로는 플래닛 파리 같은 게 시가총액이 1조가 됐다 상패가 됐던 종목도 있었고요. 네, 맞아요. 그러면서 이제 코스닥은 절대 건들면 안 된다. 막 이렇게 인식이 됐었는데 이제 그런 것들이 많이 좋아졌죠.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분명히 이제 시작입니다. 분명히 이제 좋은 기업을 발굴해서 결국 이제 우리나라도 그런 환경이 좀 돼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워낙 대기업 중심의 어떤 기업 체제가 되다 보니까 중소기업이 뭔가 조금만 형성을 하면은 결국 그 중소기업을 잡아먹는 형태가 되는 건데 외국 같은 경우에는 한 기업, 뭐 구글이나 이런 게 형성이 되면 그 회사 밑에서 거기에 관련된 투자를 진행해서 밑에 기업들을 살려주는 그런 구조가 된다는 네네. 거죠. 그래서 저는 지금 요번에 이제 국민연금이 이런 2천억 정도로 투자를 해서 그런 펀드를 조성했다는 건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요. 그리고 아마 이러면서 정말 자금이 없는데 기술이 있는 기업들, 정말 조금만 도와주면 커질 수 있는 기업들, 이런 기업들이 많이 클 수 있는 계기가 된다라고 보고요. 그리고 이러한 시장은 조금 더 넓어질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다만 현재 수혜주를 찾기에는 현재 상장되어 있는 코스닥 업체만 가지고는 판단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오히려 이 창투 관련 쪽의 기업을 어떤 식으로 분석하냐면 기술은 있는데 자금이 좀 부족한 애들이 제대로 성장할 수 있는 조금 그런 쪽에서의 코스닥 기업으로 찾아내는 것이 조금 더 유리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오히려 IPO 시장이 조금 더 활성화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판단이 됩니다. 그럼 결국 긍정적으로는 바라볼 수 있다라는 부분인데 저는 여기서 힌트가 좀 하나인데 결국 그러면 창투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예. 데이 트레이딩 관점이나 단기 트레이딩 관점으로 좀 진입해도 되겠네요. 근데 이제 사실 창투 종목들이 대부분 이제 시가총액이 좀 작습니다. 그렇죠. 많이 작죠. 예. 사실 일명 동전주. 네. 그래서 이제 뭐 좀 끌고 가기는 좀 어렵고요. 샀다 팔았다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네. 뭐 중장기 투자는 아직 조금 어렵지 않은가 좀 생각이 듭니다. 예. 그렇군요. 그러면 이런 종목군들 중에 자금의 문제, 기술력과 실적까지 만들어낼 수 있는데 자금 압박이 돼 있는 종목군들을 못 찾으시는 분들은 김영준 멘토님이 살려주실 거죠? 예, 찾아오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정대희 멘토, 이 창투사 종목군들 해도 돼요? 하지 마요? 예, 뭐 저는 아까도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이 종목군들은 원래 테마성이 좀 강하고요. 맞아요. 또 여러분들이 HTS를 통해서 재무를 보시면 뭐 부채 비율이 일부 잠식되거나 아니면 유보율보다도 더 적은 더 많은 부채 비율을 갖고 있는 회사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단기 트레이딩 관점으로 보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개인 투자자들은 아예 절대 근접하지도 마시고 절대 근접하지 마시고 그냥 지켜보시고요. 말 그대로 이 지금 창투사 쪽 뭐 이렇게 벤처 캐피탈 쪽에 2천억 출자는 지금 새 정부가 그 중소기업 육성과 일자리 창출 즉 경기 부양을 시키기 위한 거기 때문에 지금 이런 창투사 쪽과 좀 보시기보다는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 중소기업 기술력은 있는데 자금이 부족한 그런 기업들을 찾아서 직접적으로 수혜가 될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을 좀 찾아보시는 게 저도 맞다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그래요. 두 분 다 이 창투사 쪽 부분에 대해서는 시가총액 상위 부분과 함께 조금 위험할 수 있다라는 의견을 좀 주신 것 같은데요. 너무 이 매매적인 트레이딩 관점이 정립화되신 투자자분들이 아닌다라면 너무 뉴스에 일일비하면서 이 종목군들에 대해서는 테마 형성 속으로 좀 들어가시는 거 좀 위험한 구간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마지막 세 번째 이슈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우리나라 시장에서 제일 먼저 사고 뇌관이 터졌던 그룹이었습니다. 그 종목이 오늘 오래간만에 빵끝 웃었는데요. 이건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산업은행이 결국은 STX그룹 계열 자체를 좀 회생시키는 절차를 좀 만들려고 하는 것 같은데요. 경영지원단 출범 소식이 좀 나왔죠. 그러면서 적극적인 살리기가 나오면서 오늘 그룹주들이 일제히 상한가 상승 마감하는 부분이었는데요. 이 그룹주들 지금까지 힘들게
중에 보유하고 계신 분도 있을 거란 말이죠. 신규적으로 들어갈 준비하고 계신 분들도 있어요. 정대희 멘토, STA그룹주 들고 계신 분들한테는 어떤 전략을 세울까요? 좀 더 지켜볼까요? 들고 계신 분들한테는 좀 더 들고 계시는 것도 좋겠지만 아직까지 이 개선 결과가 확실하기 전까지는 좀 비중을 축소하시면서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올라갈 때 비중을 조금씩 줄여가면서 관망세를 좀 유지하시는 게 어떨까. 그리고 신규 매수를 노리시는 분들한테는 이런 뭐 일시적인 뭐 자금 지원이라든가 이런 게 나왔지만 그거에 대한 개선 결과가 뚜렷하게 나타났을 때 그때 한번 접근해 보시고 좀 관망세를 유지하는 게 어떨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결국 그러면 개선 결과가 정확하게 확인되기 전까지는 관망세로 가져가고 지금 손실이 너무 많이 커지셔도 들고 계셨던 분 같은 경우에는 지금 빠져나오지 말자라는 거죠. 좀 더 지켜보자라는 거죠. 아니요, 비중을 조금씩 축소하시면서 말 많은 종목들은 하지 말자는 겁니다. 그래서 비중을 조금씩 손실폭을 좀 줄여가고 있으니까 줄여가면서 관망을 좀 하시자 이겁니다. 그래요. 비중을 좀 줄여가자라는 의견을 좀 주셨어요. 그런데 김영준 멘토도 동의하십니까? 일단은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이제 뭐냐면 STX 그룹이라는 회사가 제일 처음에 형성됐던 것들이 M&A로 형성된 회사들이죠. 네. 거대 공룡이 됐죠. 그렇죠. 처음에 이제 M&A로 해서 이제 굉장히 그러면서 사실 STX가 거의 뭐 어마어마하게 주가가 상승했었던 회사죠. 네. 근데 결국 STX 그룹이 문제가 됐던 건 결국 부채가 많다는 얘기입니다. 부채가 많다는 거는 부채가 많은 과정에서는 M&A의 자금이 상당 부분 들어가면서 부채 구조를 키웠던 거고요. 또 한 가지 결정타가 됐던 것이 뭐냐면 업황이 안 좋았던 겁니다. 결국 이제 그 STX 그룹은 두 가지로 크게 구성되는데 조선과 해운으로 구성되는데 지금 조선과 해운업이 다 안 좋아요. 산업은행에서 아무리 자금을 쏟아붓는다고 해도 결국 업황 안 좋은 기업이 영업이익을 낼 수 있는 구조는 안 되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당분간은 상당히 힘들 거다. 그렇다면 지금 결국은 이 기업이 근본적으로 구조조정이 되려고 그러면 결국은 조선업황하고 해운업황이 살아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거는 좀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볼 때는 지금 채권단에서 지원한다고 그러는데 일단 재무구조는 구조조정을 할 수 있겠죠. 우선적으로. 근데 재무구조 구조조정하면서 항상 채권단들이 하는 짓들이 뭐냐면 결국 구조조정, 재무구조조정 다 하고서 감자합니다. 그리고 지네들 부채를 전부 자본화시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일반인들은 죽이고 지네만 살겠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그것들이. 그래서 지금 일반인들이 여기서 어떤 뭔가의 해결책을 찾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저는 사실은 무리가 없다면 빠져나오는 쪽의 방향이 맞다고 봅니다. 근데 워낙 지금 STX 그룹들은 손실들이 크기 때문에 네. 조금 더 이거는 여전히 좀 이어질 것 같고 그래서 산업은행에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나서서 주가가 조금 더 올라올 때까지 좀 기다렸다가 최대한 손실폭을 좀 줄이고 나오는 게 방법은 맞다고 봅니다. 그렇군요. 두 분 다 같은 의견을 좀 그룹줘야 되는데요. 그러면 신규 투자자분들 같은 입장에서는 가격 매력이 있어요. STX 그룹주가. 정대희 멘토. 그래도 절대 들어가지 마요. 예, 절대 좀 안 들어가셨으면 좋겠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이거에 뭐 앞서서 또 말씀해 주셨고 감자 그런 부분도 좀 예상을 해보셔야 되고 또한 아직까지 말 많은 종목들이기 때문에 이런 걸 안 건드시고 이거 말고도 종목 많지 않습니까? 코스피 코스닥에 그런 종목들 찾으셔서 하시는 게 좋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거 개인 투자자분들 못 찾는다니까요. 찾아주실 거예요? 예, 못 찾으시면 오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무료 방송, 무료 공개 방송에 오시면 됩니다. 네, 방금 전에 저희가 속보로 좀 전해드렸는데요. 결국 저희의 정치적인 부분이 마지막 마무리되고 있는 시점에서 빅3가 당선이 확실하다라는 내용이 여론조사 결과와 함께 지금 마지막 쪽으로 나오고 있는 것 같겠고요. 또한 지금 뉴욕 증시 같은 경우는 출발이 되었지만 또 지표 비준이 발목을 잡고 있는 것 같아요. 내구자 종목 건수 자체가 좀 부정적으로 나오면서 지표 비준이 나오고 애플 효과 아무것도 없는 부분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애플 과자를 그냥 사과를 그냥 쩍! 네, 그렇게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슈앤 토크 분명히 알아봤는데요. 특히나 이 STX 그룹주 같은 경우에 가격 매력 충분히 있어요. 그룹주잖아요. 하지만 워낙 빚이 많은 내관이었단 말이에요. 그 때문에 신규적으로 들어가실 분들은 이왕 하실 거라면 트레이딩 관점만 보시고 절대로 회생이 되겠지라는 생각에 장기 투자 하지 말라는 우리 두 분 멘토들의 의견이었습니다.